안녕하세요. CKN입니다. 지난 17라운드의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에 이어 또다시 도심 서킷에서 열리는 18라운드 싱가포르 그랑프리. 싱가포르 그랑프리는 F1 차량이 내는 엔진 소리와 도심의 화려한 조명이 어우러져 독특한 매력을 선사하는 나이트 레이스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무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로 인하여 드라이버들에게는 체력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는 그랑프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은 F1 2025 시즌 18라운드 싱가포르 그랑프리의 서킷 소개 및 프리뷰 영상입니다. F1 싱가포르 그랑프리의 서킷은 마리나베이 시가지 서킷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도심을 달리는 야간 레이스로 매우 유명합니다. 2008년 첫 그랑프리 개최 이후 싱가포르 그랑프리는 F1 캘린더에서 가장 화려하고 도전적인 레이스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19개의 코너로 구성되어 있는 서킷의 총 길이는 4.94km이며 이번 그랑프리에서는 총 61랩, 약 306km를 달리게 됩니다. 랩 레코드는 2024년 다니엘 리카도가 기록한 1분 34초 486, 트랙 레코드는 2024년 랜도 노리스가 기록한 1분 29초 525입니다. 마리나베이 시가지 서킷의 형태만 보면 5개의 가속 구간이 있어 빠른 서킷처럼 보이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직각 코너들로 인하여 전체적인 속도는 느린 편에 속하는 서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코너와 좁은 트랙으로 인해 추월이 어려운 서킷 중에 하나입니다. 서킷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자면 레이스 스타트 후 만나는 1번에서 3번으로 이어지는 코너는 한 번의 호흡으로 통과해야 하는 복합 코너인데요. 1번 코너 진입 시 라인을 잘 타야 2번 코너를 지나 3번 코너까지 부드럽게 연결하여 통과할 수 있습니다. DRS 구간 끝에 만나는 7번 코너는 추월이 가능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7번 코너 진입 전에 정확한 지점에서 강한 브레이킹이 필요합니다. 10번 코너는 싱가포르 슬링이라고 불리는 코너인데요. 이 코너는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은 곳으로 좁고 급격히 꺾이는 좌회전 코너입니다. 2008년에 싱가포르 그랑프리가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많은 드라이버들과 팀들이 이 코너의 위험성과 불필요한 리스크를 지적했는데요. 그 때문인지 2013년에 트랙 설계자들은 안전상의 이유와 레이스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10번 코너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적용으로 인해 기술적인 난이도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이 코너에서의 정확한 라인 선택과 브레이킹이 중요합니다. 13번 코너는 상당히 타이트한 헤어핀 코너입니다. 브레이킹 포인트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코스를 벗어나거나 충돌할 위험이 있는 코너입니다. 13번 코너를 지나 DRS 구간 이후에 만나는 14번 코너에서도 추월을 시도할 수 있는데요. 드라이버들은 14번 코너 진입 전에 추월을 시도한 뒤 코너를 통과할 때 라인을 잘 유지하면서 추월을 완성하려 할 것입니다. 14번 코너를 지난 후 가속 구간을 달리다가 만나는 16번 코너는 강력한 브레이킹이 필요한 구간인데요. 이곳에서의 실수는 곧바로 추월 허용으로 이어지기에 드라이버에게 높은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곧바로 만나는 17번 코너 역시 충돌의 위험이 있으므로 정확한 라인을 유지하여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제 채널의 시그니처인 F1 25에서의 주행 영상을 통하여 마리나베이 시가지 서킷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RS를 열고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면 플라잉 랩이 시작됩니다. 스타트 후 처음 만나는 1번 코너 전에 정확한 브레이킹 타이밍으로 감속 후 1번 코너부터 3번 코너까지 한 호흡으로 부드럽게 통과합니다. 곧이어 4번 코너를 지나 약간의 가속 후 탈출 속도에 유의하여 5번 코너를 통과합니다. 5번 코너를 통과한 후 DRS를 열고 첫 번째 추월 가능 포인트인 7번 코너를 향해 달립니다. 7번 코너 전에 강한 브레이킹으로 감속 후 탈출 속도에 유의하여 7번 코너를 통과, 바로 거의 우회전 직각 코너인 8번 코너를 통과합니다. 다시 곧바로 만나는 좌회전 직각 코너인 9번 코너를 통과합니다. 9번 코너를 통과한 차는 예전에 유명했던 10번 싱가포르 슬링 코너를 향해 달립니다. 10번 싱가포르 슬링과 11번, 12번 코너를 부드럽게 연결하여 통과. 이어지는 13번 헤어핀을 탈출 속도에 유의하여 부드럽게 통과합니다. 다시 DRS를 열고 달리다가 14번 코너 전에 정확한 브레이킹 타이밍으로 감속 후 탈출 속도에 유의하여 14번 코너를 통과합니다. 14번 코너를 통과한 후 가속하여 15번 코너를 통과, 또 다른 추월 가능 포인트인 16번 코너를 향해 달립니다. 강력한 브레이킹이 요구되는 16번 코너와 17번 코너를 연속으로 통과, 그대로 가속을 합니다. 18번 코너와 19번 코너를 고속으로 통과 후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면 한 랩이 끝납니다. 베르스타펜에게 싱가포르 그랑프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F1 캘린더에서 아직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 유일한 서킷이 바로 마리나 베이이기 때문이죠. 2016년 첫 출전 이후 무려 8차례나 도전했지만 아직 정상에 서지 못한 만큼 이곳은 여전히 베르스타펜에게 진정한 도전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최근 이탈리아와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에서 연속으로 우승하며 다시 드라이버 챔피언십 경쟁에 발을 걸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치로 올라왔는데요. 물론 그 확률은 여전히 낮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가 많은 싱가포르 그랑프리에서 약간의 운이 따른다면 베르스타펜이 올 시즌 드라이버 챔피언십 경쟁에서 맥라렌 듀오를 조금 더 현실적인 위치에서 압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싱가포르 그랑프리에서는 맥라렌 듀오의 강세가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과연 이번 그랑프리에서도 베르스타펜이 지난 두 그랑프리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싱가포르에서 첫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난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에서 맥라렌은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을 조기 확정짓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싱가포르 그랑프리에서는 반드시 타이틀을 마무리하려 할 텐데요. 하지만 팬들이 더 주목하는 건 바로 맥라렌 내부의 전쟁입니다.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에서 피아스트리가 초반 리타이어를 했지만 노리스는 겨우 6포인트만 따라잡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인데요. 바로 피아스트리도 리타이어 할 수 있다. 시즌 내내 너무나 안정적인 주행을 이어오며 사실상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혔던 피아스트리. 하지만 지난 레이스는 그에게도 틈이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순간을 노리스가 잡는다면 노리스 역시 충분히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싱가포르 그랑프리는 두 드라이버에게 엄청난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최근 기세를 회복한 베르스타펜이 두 사람을 바짝 압박하고 있습니다. 만약 맥라렌 듀오가 또다시 실수로 리타이어한다면 챔피언십 판도는 순식간에 미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과연 두 드라이버는 안전하게 포인트를 챙기며 상대방만 이기려는 레이스를 펼칠까요? 아니면 베르스타펜처럼 노 리스크 풀 푸시를 할까요? 이번 싱가포르 그랑프리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싱가포르 그랑프리는 F1 캘린더에서 세이프티카가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경기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대회가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세이프티카 없이 끝난 적이 없을 정도인데요. 이는 트랙 특성상 도로가 좁고 벽과의 간격이 가까워 작은 접촉이나 충돌만 발생해도 곧바로 트랙 정리 작업을 위하여 세이프티카가 선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상위권 4개 팀은 언제든지 세이프티카 상황을 기회로 삼아 우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 과연 이번 싱가포르 그랑프리에서는 누가 세이프티카로 인하여 울고 웃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싱가포르 그랑프리 이후에는 한동안 한국 팬들에게는 다소 시청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레이스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번 싱가포르 그랑프리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고 꼭 함께 즐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싱가포르 그랑프리 리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